저는 군 생활 자체는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중대장이 되니까 조금 군인의 본질적인 것 이외의 것들이 좀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사회생활, 그다음에 사내 정치. 그 당시 군대는 지금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군대가 기계화돼 있고 국제적인 선진군이 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되게 좁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었고, 그래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국가에서 교육을 시켜줘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 혼자 조차고 민간인으로 돌아가는 게 이게 국가가 해준 것에 대한 올바른 보답일까라는 갈등도 좀 있었어요. 사실은 한 2년을 고민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국가가 발전할수록 경제 쪽의 비중이 커지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결국 경제에서 새로운 전장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또 저한테도 좀 더 좋은 도전이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5년을 마치고 제대를 하게 됐죠. 지금은 없어진 뭐 대우라든가 또 LG라든가 뭐 현대도 그렇고 좋은 조건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뭐 과장급 정도로 저희를 받겠다는 제안도 있었고 또 그렇게 간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군대 생활 5년 했으니까 그 당시 군 생활 기본 3년은 똑같이 한 걸로 치고 2년이 남는데 그중에 반만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1년 인정받고 들어갔는데 그 대신 신입사원이다. 삼성을 가게 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당시 삼성이 지금만큼 위상이 높았던 것도 아닌데 가장 학벌, 지역색 같은 빽이 없이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이 삼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때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삼성 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룹으로 입사했어요. 저는 원래 상사맨이 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 당시 삼성물산이 가장 삼성 내에서도 엘리트들이 모이는 회사였고 저도 군대를 나왔던 이유가 넓은 세상에서 좀 더 경쟁적인 환경에서 저와 또 이 사회를 위해서 역할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물산을 지망을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그룹 입문교육이 끝나면 1, 2, 3지망을 쓰도록 돼 있어요. 인터뷰를 하고. 근데 제가 그때 영어를 1등을 했거든요. 2지망, 3지망 쓰면 글로 보낼 수도 있다는 생각에 1, 2, 3지망을 다 물산을 썼어요. 그랬더니 중공업 보내더라고. 그 당시에 중공업이 삼성에서 중공업을 성장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고 가장 많은 동기가 중공업으로 갔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으로 중공업으로 갔고. 그래서 이제 거제도를 한번 가봤는데 그 당시 개인 사정상 또 결혼 직후고 해서 저는 서울에 남아 있어야 될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중공업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조선소로 못 가고 안 가겠다 그랬죠. 건설 사업부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영업을 하게 됩니다. 건설공사 영업은 우리 그 단품 파는 영업이랑 좀 달라요. 큰 영업은 이제 이사진들이 하시고 저희는 그 허드렛 일 또는 기획, 계약서 도장 찍기, 지방에 공동도구 있으면 가서 도장 받아오기, 또 손님들 오시면 구두 정리하기, 또 오시면 커피 타드리기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저는 수련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관학교 때도 1학년 때는 변기를 손으로 닦고 그랬습니다. 전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제까지 했던 경력은 그거고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나를 다시 리셋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비서실이 아니고 비서실 산하에 태스크포스로 갔는데 인터넷이 그때 우리나라에 막 들어오기 시작할 때였어요. 일반인들은 인터넷이라는 용어를 모를 때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사관학교 때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기 때문에 저는 좀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기회가 오길래 지원을 했었고 그게 운 좋게 받아들여져서 비서실 산하 TF에서 2년 반 있다가 나중에 정식 비서실원이 된 거죠. 11년 반 정도 한 것 같습니다. TF 빼고. 예. 부장에서 임원이 참 되고 싶었는데 임원이 되고 나서 제가 머리털이 막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임원이 되는 순간 책임감이 무지하게 커지더라고요. 또 실제로 많은 책임을 저한테 요구를 하고 그리고 옆에서 보긴 했지만 임원이 하는 일을 제가 막상 폭도 넓어지고 책임도 커진 일을 하려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힘들었고 임원 초창기엔 그랬고요. 그 다음에 2년 정도 하고 나서는 해외 홍보 일을 하게 됐는데 제가 사실은 해외 유학 경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직원들은 다 미국인 아니면 해외 유학파예요. 다 네이티브 스피커인 거예요. 근데 저는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이 해외 홍보 담당을 하게 되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난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되니까 사실 뭐 제가 티는 안 냈습니다만 굴욕적인 그런 기분도 좀 있었고 어떤 때는 그것도 쉽지 않았죠. 네. 많이 지나서 뭐 짧게 어떤 순간이 기억나진 않지만 지금도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우리나라 기업의 위상이 변하는 것을 직접 몸으로 본 사람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가전 박람회 CES 쇼 2000년 초반부터 제가 거기를 출입을 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 기업 부스는 저 구석에 있었어요. 앞에는 소니, 히타치 이런 부스가 있었고 우리나라는 저 구석에 그것도 조그맣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삼성을 떠날 때쯤 그거보다 한 7, 8년 전부터 한 10년 되나? 지금은 라스베가스 한가운데 우리 삼성 있고 LG 있고 현대자동차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참 운이 좋게도 제 근무 기간 동안 전방에서 중앙호를 제가 느낀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기억이 가장 오랜 시간에 걸쳐 느낀 거지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가장 뿌듯하고요. 갤럭시를 런칭하는 행사를 하는데 그게 아마 이파였을 거예요. 그 현장에서 런칭을 하려면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현장에 독일 분들, 도우미들이 그러니까 남성, 여성 포함해서 우리 도와주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고용이 됐고 그분들이 삼성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삼성에 들어갈 때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림이 나온 거거든요. 제가 신입사원 때 구미에 있는 전화기 교환기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환기를 이렇게 막 만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엔지니어한테 여쭤봤어요. 우리나라 교환기랑 일본 교환기랑 뭐가 다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일본 교환기는 우리 거보다 2배 작고 2배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일본을 언제 따라갈 수 있을까? 그랬더니 죽어도 안 될걸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되게 실망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생각하면 입하 때 그런 모습하고 이거 대비시켜 보면 국뽕 차오르죠. 네. 독일의 선남선녀 젊은 친구들이 우리 기업의 제품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걸 보면 최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